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FAT 1급 제37회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이식품은 건강식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회계기간은 10기, 2019년도 기간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고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는 자료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시면서 타계정 대처가 만약에 있을 시에는 적요, 반드시 코드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을 하시고요. 자금관리, 받으러옴이나 지급어음에 대해서는 F3번으로 자금관리 하시라는 내용이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 800번대 계정 코드 쓰시면서 등록된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과목을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서 문제 1번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보시고 이렇게 수정하시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봤을 때, 자, 내용에 보시면은 도소매업으로 업태를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업태 부분에 소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변경하시고요.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정정 교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밑에 보니까 국세 환급금 계좌 신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 부분에서 요 업태 부분 있지요. 이 부분을 도소매업으로 고쳐주시고, 종목은 건강식품 쭉 내려오셔가지고 이 환급금 계좌 보이시죠? 자, 여기 자, 은행이 하나은행. 자, 그리고 지점 부분이 서대문. 자, 계좌번호 204 빼기 24 빼기 0648 빼기 1007. 자, 이렇게 내시면 되겠어요. 가끔 이런 거 넣으실 때 어떤 때는 빼기를 넣으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넣지 말라 그러고, 자, 원칙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앞에 6자리 뒤에 7자리 이렇게 딱 고정된 것들은 빼기를 넣지 않아도 알아서 빼기가 들어가죠. 그렇지만 계좌번호 같은 경우는 은행마다 다를 때는 이렇게 빼기를 넣어주시는 게 좋겠다. 자, 이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메일 주소도 확인해 볼게요. 자, STAR22. 자, 문제 없지요? 해서 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은 메일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수정을 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자, 맞습니다. 도소매업으로 수정했고 국세 환급금 계좌 자, 잘 넣어주셨고요. 환급금 계좌 됐죠? 이렇게 해서 하나은행으로 서대문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 나오셔가지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밑에 차액이 있었네요. 4,200만원 차액이 있어가지고서는 자, 오셔서 보시면은 유동자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좌자산, 재고자산에도 패스. 자, 비유동자산에 문제가 있군요. 비유동자산 금액을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33800으로 돼 있는데 133800으로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9,180만원으로 돼 있으니까는 유형자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 오셔가지고 항목부기 찍으셔서 건물 5,000, 차 3,500. 이 차량 밑에 감가상각 누계가 일단은 들어가야 됩니다. 자, 209번이죠. 차가 208번이니까. 그래서 1,500만원 넣고, 자, 잠깐 또 나와서 보시면은 73800. 오케이. 자, 됐어요. 자, 그런데 또 지금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임차보증금 빠졌네요. 여기 임차보증금. 자, 맨 밑에다가 임차보증금 넣어주시고, 금액입니다. 3,000만원. 자, 넣어서,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또 맞지를 않았어요. 아하, 여기 장기대여금 금액 중에서, 자, 여기는 3,000인데, 이 장기대여금 부분에 보시면은 투자자산 쪽에서 여기 300으로 들어가 있었네요. 그렇다면은 장기 대여금 이 부분 금액 3,000으로 수정해 주셔서 정확히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보신 거 정확히 체크해 주셔가지고 장기대여금, 차하고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임차보증금까지 3개를 고쳤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시게요. 자, 보시면은
맞죠? 장기대여금, 감가상각누계액, 임차보증금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거래처 초기 2월 장기차입금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자, 오셔가지고 거래처 초기 2월 쪽으로 오셔서 그 중에서도 장기차입금 찍어주시고 두 번 톡톡 열어가지고 자, 1205 자, 만기일자 2020년도 0228 차입금 번호가 보입니까? 안 보이네요. 패스. 금액은 2천만원. 자, 일시고요. 거래처로부터 차입을 했습니다. 거래처 체크해 주시고 자, 나머지 부분 최초 차입일 날짜 적어주는 부분 있죠? 2017년도 1월달 5일 자, 적고 끝냈어요. 자, 다음 바로 밑에다가 7002번 희수유통 만기 날짜 2020년도 6월 30 번호 안 보이고요. 금액 3천 쓰고 일시 관계사 써주시고 후, 일 이런 부분들은 패스. 자, 상환 조건이 일시에 상환을 하겠다 그랬어요. 최초 상환일 2018년도 7월달 1일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빼먹은 거 없지요. 저렇게 넣으시고 자, 패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입니다. 상반기 결산을 완료하고 직원 가족들과 산행을 위해서 도시락을 구입했어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회사는 이 거래에 대해서 48만 원이라는 현금으로 돈이 나갔는데 이런 영수증을 받아갖고 왔으니까요.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수증 수치명세서. 자,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일반 전표 자, 날짜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요. 날짜 7월 15일 자, 7월 15일자 0715 쓰시고 차변 쪽에 우리 회사 직원들이니까요. 출금으로 끊겠습니다. 출금 811번 복리후생비가 되겠고 자, 이때 금액 48만원 써서 전표는 입력을 끝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다시금 오셔서 영수증 수치명세서라는 걸 작성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영수증 수치명세서 오셔가지고 거래일자 2019년도 7월 15일자 상호는 엄마도시락 성명은 정연희 사업장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 사업자 등록번호 301 33 16515 세 자리 두 자리 다섯 자리 금액 48만원 구분은 들어가지가 않죠. 자, 여기 구분 안에 들어가면은 가산세 안 물어도 되지만 817번 811번 복리후생비였으니까요. 그리고 직원 가족 도시락이라고 간단하게 메모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명세서 제출 자,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된다는 거죠. 2% 가산세 물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만기 나왔습니다.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은 수치니까 받은 어음이 만기일 이전에 하나은행에 가서 할인을 받는군요. 자, 그렇다면은 7월 25일자 우리 회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이 되겠죠. 받을 어음. 자, 금액 1,100만원.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다가는 이때 할인료 23만원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죠. 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은행도 요 은행 같은 경우도 하나은행도 만기가 8월 1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 이자 열흘 정도 되는 이자를 주고 자, 이렇게 뭘로 받았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금 수령을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현금 되겠네요. 현금 해서 빼가지고 자,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11 빠바방 빼기 23만원 그래서 10770 0002 현금으로 해서요. 자, 들어가셔가지고 날짜 7월 25일자 대변 쪽으로 110번 받을 어음입니다. 거래처는 주미식품 금액은 1,100만원 차변액 936번 매출채권 처분 손실 자,
자, 23만원 쓰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01번 현금으로다가 10770 더하기. 자, 여기까지는 잘했고요. 안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매각거래라는 표현은 뭘 말하는 것이냐. 바로 매각거래는 어음을 판 걸로 봐라. 즉 이런 식으로 바드럼을 대변 쪽으로 빼주는 걸 매각거래라고 하죠. 차입거래가 있어요. 그때는 차입거래라고 하는 것은 어음을 판 게 아니에요. 그냥 담보로 제공했을 뿐이거든요. 자, 이럴 때는 자, 여기 부분에서 F3번 누르셔가지고 바드럼에 대해서 밑에 하단에 할인 톡톡 두 번 찍어가지고 이렇게 1100만원짜리 넣어주시고 할인 기관 두 번 톡톡 찍어서 은행 하나은행 넣어주시고요. 강남 지점이 여기 지금 지점이 서대문으로 돼 있네요. 서대문 지점에서 할인받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서대문으로 해서 할인율 퍼센테이지 있으면 넣어주셔야 됩니다만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하시고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죠. 여기 거래처가 안 들어가 버리면은 요 밑에 F3번이 안 먹어요. 그것까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건강보험료죠. 7월달 급여 지급할 때 7월달 거 한번 가볼까요? 7월달 스페이스로 7월달 거 자료를 보다 보면은 급여 지급할 때 예수금 이렇게 예수금 있지 않습니까? 64,000원 그거에 대해서 자 납부를 했어요. 다음 달 언제까지? 보시다시피 8월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50%는 우리 예수금 급여에서 지급한 원천 징수했다. 근원원 셈천 해서 징수한 금액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했다. 이거는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가자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렇게 국민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복리 혹은 또 세금과 공과로 가는 항목이 있다면 그거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잘 가지요. 자, 분개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8월 10일자 대변에 있던 저 예수금 자, 요 예수금 말하는 거예요. 요 위에 수금 요 부분을 반대편으로 빼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반대편으로 빼주시는 겁니다. 64,000원 빼주시고 대변 쪽에는 보시다시피 보통예금 통장에서 118,000원이 나갔습니다. 118,000원. 그랬단 얘기는 회사에서 부담한 부분이 있어요. 반반씩 부담하지 않습니까? 118,000원 해서 쏘리 64,000원 해서 이렇게 반반씩 나가야 되겠죠. 자, 일반 전표 왔어요. 8월 10일자 차변 쪽에 254 예수금 금액 64,000원 차변 쪽 엔터 하시고 811번 복리후생비 64,000원 대변 쪽에다가 103번 보통예금 국민이 되겠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128,000원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월분 삼성카드 대금이에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7월달 거 결제를 언제 나가요? 바로 다음 달, 그렇죠? 8월 17일 날 이렇게 나갔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이 당시에 우리가 뭐라고 해놨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해놨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해놨던 거 결제가 됐으니까요. 8월 17일자 차변적으로 253번 미지급금 삼성카드 해주시고 1578500 대변 쪽에다가는 보통예금 국민 해서 국민은행 보통예금 1578500 해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유무형 자산 구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재고관리 프로그램. 자,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자, 뭘로 처리를 했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자,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거는 개발비가 되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다면. 그런데 이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자,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산 내용은 내용 연수가 연장되고 자산 가치가 증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자본적 처리하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들어와서 8월 22일자 차변 쪽에다가 소프트웨어 쓰시고 금액 350만원 대변 쪽에는
이 10일 날 다음 달에 지급을 하니까요. 거래처는 동호. 그래서 350만 원 나와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6번. 자, 이거는 전기요금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 처리를 했고요. 전력비라고 처리를 했네요. 자, 9월 12일자. 자, 9월 12일자 37의 문제는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았네요. 분계가. 그래서 다 뭐 대지금 알려주고, 아까도 보셨지만은 뭐 복리후생비로 하세요. 지금도 전력비로 하세요.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자, 대변 쪽에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어요. 보통예금은 국민. 그래서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다. 그래서 539. 그래서 정확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일반전표가 끝났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메인 매출 자료로 오셔가지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10월달 1일날 버젓이 품목이 다른데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홍삼, 버섯. 그리고 단가가 또 당연히 다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보시다시피 복수거래 처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복수거래 처리를. 그리고 9월 28일 날 요게 지금 또 키가 되겠네요. 9월 28일 날 계약금 받았다는 부분. 자, 이 부분은 분계를 먼저 하고 간다 그러면은 10월 1일자에 대변적으로 상품을 팔았으니까 매출 되겠어요. 상품 매출. 보시다시피 세금 포함해 갖고 82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750만원 만큼을 상품을 팔았으며 세금, 넘의 세금이죠. 부예금. 자, 해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그래요. 남의 세금 10% 해서 75만원까지 받아갖고 825만원을 지금 대변 쪽에다 썼는데요. 이때 9월달 일반전표 오셔가지고 9월달 28일날 자, 미리 받아놓은 거 선수금 있다지 않습니까? 은진마트 해서 82만 5천원. 그 중에 10% 받았었네요. 그렇다면은 요거 대변 쪽에 있던 선수금 82만 5천원을 차변 쪽으로 빼야지요. 이렇게 빼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 뭘로 가자? 이번 달 말일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기로 했죠. 자, 이번 달 말일이면 지금 10월 말일이니까 아직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요. 외상매출금 되겠어요. 외상매출금.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서 자, 10월 1일자 어디로 간다? 세금이니까요. 일반전표가 아니라,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시고 반드시 저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잘 입력되어 있으면 꼭 확인하시는 센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오셔가지고 자, 그 가운데서도 10월 1일자 자, 대변조. 자, 이때는 유형을 잘 쓰셔야 되는데 팔았어요. 빨간색이죠. 팔았을 때는 매출. 그 중에서도 세금계산서로 팔았을 때는 이 1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나왔다. 자, 유형 11번. 분명은 이럴 때 상단에 복수거래. 그쵸? 이 부분 복수거래 정확하게 눌러주셔야 돼요. 자, 품목이 두 개이고 두 개라고 해도 단가가 다르면 복수거래고, 품목이 두 개인데 단가가 같으면 이 또 복수거래 하기가 좀 그렇죠. 상관없긴 한데 여기서 문제에서 복수거래 처리하라고 잘 나와 있으면 과감히 복수거래 누르시고요. 홍삼 음료 그렇게 하고 수량 단가. 자, 버섯 음료. 자, 오타 났어요. 자, 홍삼 음료 그렇게 하고 밑에도 100개 45,000원.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고, 거래처는 은진 전자입니다. 발급 전송 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지나가시고, 분계는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이걸 2번으로 잡으면 안 될 거가, 여기 보시다시피 선수금도 있어가지고 3번으로 해주셔야 되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차변 쪽으로 259 선수금 82만 5천원 잡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 밑에 차액 생겼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자, 그거 108번 외상매출금 7425 더하기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다음 문제 가기 전에 뭐 빠졌어요? 그렇죠. 자, 이 부분. 자,
자, 요거 처리하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셔가지고 밑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오셔가지고 10월달 1일, 10월달 1일 빠빠빵 찍어서요. 자, 체크하시고 밑에 부분에 미리 받은 거 선수금 있었죠? 이거 82만 5천 원 받았고, 자, 앞으로 더 받을 거라고 아까 금액, 자, 7425 그래서 이렇게 쓰셔가지고 체크하시고 전자 발행 누르셔요. 일단 상대방 거래처 담당자 메일로 전자 발행해서 보내주시는데, 이건 언제까지 보내시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물건 인도했을 때 발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음 달 10일까지는 꼭 발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전자 발행. 자,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그렇게 하고, 이거는 아카데미, 이거 국세청이죠. 그거는 10일 날이니까 다음 날까지니까, 자, 11일까지, 늦어도 11일까지는 하셔야 된다. 다음 달 11일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자, 오셔서 매출 조회하시고, 자, 상단에 발행 눌러주셔서 성공 떴어요. 자,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 됐으면 이제 가서 확인하셔야 되겠죠. 잘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오셔서 조회 버튼 누르셔가지고 잘 들어갔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입 거래입니다. 영업부 직원 신규 거래처 방문하고요. 출장지에서 국민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자, 이럴 때 또 영업부 직원이 신규 거래처 방문 후, 자, 그랬을 때는 또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와가지고 10월달 7일이 되겠습니다. 10월달 7일. 자, 유형은요, 카드니까, 자, 57번 되겠죠? 카과, 신용카드는 국민카드. 숙박비. 자, 이때 57번인 경우에는 세금 합쳐진 14만 3천 원 넣으셔야 되죠? 나눠지게끔 넣으시고, 거래처. 자, 거래처는 목포호텔. 자, 전자 아니고요. 분기는 4번으로 가주시고, 이때 상품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여비, 출장과 관련된 부분은 여비 교통비 812번으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리가 됐습니다. 잘 됐는지 확인 가볼까요? 57번. 그렇죠. 숙박. 자, 목포호텔 여비 교통비 미지급금으로 해서 국민카드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매출거래 나왔습니다. 매출거래. 사무용 책상을 매각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매각 지정 사무용 책상 장부 금액이 50만 원이고, 취득해서 감가상각 누계액 뺐을 때요, 당일까지 양도일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기로 했고요.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라고 돼 있어요. 뭐 이 부분 잘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날짜 10월 10일 날짜. 자, 이것도 매각했으니까 세금계산서 11번이죠. 팔고 세금계산서는 11번이다. 품명은 사무용 책상이다.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여기 상단 위쪽에 세금 부분은 항상 메인 매출은 위쪽이 세금이기 때문에 80에 8만 원이죠. 거래처 부분은 운주유통. 전자 부분은 우리가 1번 체크를 해야 되겠네. 전자 입력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분계에 대해서는 복잡스러우니까 3번. 대변 쪽으로 책상은 비품으로 보셔야 돼서 212번 비품 금액인데요. 여기 처음 구입했던 취득 금액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없애주시고, 차변 쪽에는 209번 감가상각. 자, 여기는 213번. 왜냐면 비품이 210이었기 때문에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해서 70만원. 자, 빼주시고, 나머지 부분 3번에 대해서는, 자, 얼마에 팔았냐면요, 80만원에 지금 팔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0하고도 세금 포함한 8만원에 대해서, 자, 뭘로 받았는가 하고 봐야 됩니다. 외상 미수금 써있기 때문에 120번 미수금으로 88만원을 딱 써주셔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차변의 합은 158만원이고 여기는 128만원이에요. 그러니까 50만원짜리를 80에 팔았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30만큼 뭐가 생긴 거다? 이익이 생긴 겁니다. 대변 쪽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겼다라고 30만 원 잡아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분계 확인하겠습니다. 자, 날짜 10월 10일 날짜에 우리 평소 같으면 이런 분계 일반 전폐에다 하실 때 대변에 비품 나가고요. 120만 원. 그리고 차변 쪽에다가는 뭐라고 씁니까? 감가상각, 감상루를 쓰시잖아요. 반대편에는 자, 그동안 가치 감소, 감가라는 것은 가치 감소, 상각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누계, 액 해서 70만 원 쓰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품의 장부가액은 50만 원짜리잖아요. 빼서 보시면. 그런데 그거를 얼마에 팔았다고요? 80만 원에 팔았다. 지금 당장은 받지 않으니까 미수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럼 이쪽 차변은 150, 이쪽은 120이니까 나머지 대변 쪽에다가 유형자산 처분해서 이익 생겼다고 30만 원 이익 생겼다고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건 일반 전표 얘기고 지금은 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은 넘의 세금은 뭐라고 그래요? 대변에 부예금, 부가가치세 예수금 255번. 우리 급여 줄 때 남의 세금 떼면 대변에 뭐라고 해요? 예수금. 그거는 254번이었잖아요. 코드 번호가. 그래서 이 80에 팔다 보니 여기 8만 원 남의 세금 자, 챙겨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자는 이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미수금도 세금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지금 입력을 한 거예요. 비품 120.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은 자동으로 생기는 거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 나머지 미수금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되겠습니다. 매입 거래입니다. 자, 매입이 나왔을 때는 상단 이쪽에 이 부분이 매입이 자, 이렇게 계산서가 나왔다 그러면 아, 계산서는 면세구나. 자, 면세되는 대표적인 항목에 농축수임 해서 농산물 있고 수산물. 그래서 전복은 보시다시피 수산물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여기 수량 10개를 샀다. 자, 2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이 되었는데 왜 샀니? 매출 거래처에다가 뭐 하려고? 선물하려고 샀대요. 그러면은 일단 유형이 거래처 선물하니까 무조건 접대비 54 불공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증빙으로 받아갖고 온 거가 계산서니까요. 이 계산서 자체가 뭐예요? 면세죠. 그래서 여기는 53번 면세가 됩니다. 면세. 자, 품명은요. 전복 세트가 되겠고요. 자, 수량 10개. 그리고 단가는 20만 원. 자,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 면세는 국가에서 세금 자체를 포기를 해서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면제됐어요. 거래처는 수협 써주시고 그렇게 하고 전자입니다. 계산서도 전자는 1번 체크하시고 카드 결제 나왔으니까 4번. 이런 것들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죠. 거래처니까. 그렇게 하고 자, 다시 와서 카드 나왔으니까요. 여기 보니까 미지급금으로 잘 잡혔네요. 그런데 미지급금에 거래처가 카드 회사니까 여기 국민카드로 고쳐줘야 됩니다. 국민카드로 오셔서 정확히 국민카드까지 입력해주는 센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면세, 전복, 수협, 전자, 카드, 혼합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국민카드로 넣어주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면세 상품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겸영사업장이었네요. 이렇게 면세, 수삼 요것도 판매를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우리 13번으로 유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셔서 10월 22일자가 되겠죠. 차변 쪽으로 오셔서 요거 13번입니다. 요거 13번 정확하게 11번, 12번, 13번, 14번 다 요거 유형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과세는 세금계산서 팔고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팔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12번 팔고 계산서 13번이 되겠습니다. 수삼 자 100개 12,000 가주시고 거래처 자 회원 전자입니다. 분계
자, 보시다시피 외상 미수금 있었습니다. 여기 판매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2번 외상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자, 됐죠? 확인해 보시면은 면세고 이렇게 처리 끝났어요.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매출. 자, 빨간색 세금 계산서 나왔습니다. 자, 사무실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자, 임대료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임대를 하고 월세 받을 때는 부가가치세 10% 같이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10월 달 30일자. 이것도 우리 회사가요 판매를 하는데 이 사무실 부분도 수익으로 지금 잡았어요. 자, 11번. 자, 매출하고 돈 받고 세금 계산서면 11번 쓰시면 되고 10월 임대료라고 보시면 되죠. 공급가액 220, 부가세 22만원, 거래처는 오준택배, 전자이고 분기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받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상품 거래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거죠. 그랬을 때는 대변 쪽에다가 임대료, 자, 임대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미수금 아직 못 받았죠. 자, 해서 242만 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가볼까요? 242만 원. 자,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임대료로 해서 904번 처리하시고요. 미수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7번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를 하였다. 자, 이거 지금 현재 6월 30일 날 일반 전표에 다 처리해 놨대요. 자, 6월달 30일자 가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분기가 다 돼 있는데 요거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오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자, 상단 자, 1기 확정입니다. 0401 0630 찍으셔가지고 자, 열어주시고요. 상단에 요거 보시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자, 날짜는 과세기간 종료일자인 6월 30일 날 잡으시고 자, 매출세 이거를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그러죠. 부가세 예수금, 남해세금 9906500 해서 부가세 예수금 원래 대변에 있던 건데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차변으로 왔고요. 자, 대변 쪽에는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그러죠. 부대금이라고 쓸게요. 줄여서 부가세 대급금 해서 764855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납부할 세금이 생기지요. 차감세가 생기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 아직 납부를 안 하죠. 언제 납부를 한다?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사이에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 세금이라고 분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2247 자, 950. 그런데 이때요. 자, 대변 합계를 구해서 더해 보시면은 금액이 10,000원 정도가 안 맞죠. 자, 왜 안 맞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안 맞아요. 자, 이유인 즉슨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밖에 경감공제 부분에서 요 10,000원 전자세액 공제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잡이익 해서 전자세액 공제 받은 거 10,000원까지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 이용해서 한번 더 해볼까요? 7648550 더하기 2247950 해서 보다시피 자, 이렇게 10,000원까지 딱 더해 주셔야 이 금액하고 정확하게 차변합과 일치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놨다가 지금 자, 7월 24일 날 여기 보시면 7월 24일 날 저거 납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미지급세금 대변에 있던 거 그거 2247950 그거 보통예금 통장에서 2247950 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국민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247950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때 미지급세금의 거래처가 서대문 세무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 서대문 세무서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면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자, 입력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죠. 7월달 24일자 차변에 미지급 261번 미지급 세금. 오! 서대문 금방 거래처 코드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으면서도 그냥 갈 뻔했다. 보통예금 통장은 국민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2247950 써주시고 엔터가 됐어요.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결산. 자, 결산하기 전에 반드시 데이터 체크부터 돌려주는 센스. 그래서 오셔가지고 데이터 체크 한번 돌려주셔서 검사 시작하셔가지고 요 10월 10일 날 위아래 틀리는 건 아까 보셨잖아요. 뭐 팔았어요? 거기서 책상 판 거 위에는 80, 밑에는 뭐 달랐잖아요. 금액이 서로. 그래서 나온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179번도 우리가 손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두 개 나올 수 있는 오류다 라고 무시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 맨 첫 번째 하셔야 될 결산은 수동 결산이 되겠습니다. 수동 결산. 그 다음에 자동 결산.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 잉여금 처분 계산서 해서 이익잉여금까지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수동 결산 1번에 보시면 지금 주식입니다. 주식. 장부에 한 주당 1,500원. 여기는 기말평가 1,6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원만큼 올랐어요. 그러니 계산하기 쉽죠? 자,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빼시면 되겠습니다. 빼셔가지고 100원 차이 나잖아요. 100원. 자, 그래서 100원 곱하기 현재 몇 주? 2,000주. 해가지고 20만원 쓰시면 되겠고요. 2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밑에 같은 경우는 또 얼마? 400원 차이 나죠? 400원 해갖고 여기도 400원 곱하기 몇 주? 1,000주 해서 1,000주 해가지고 금액이 40만원 되겠어요. 고로 60만원에 대해서 자, 단기매매증권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셔가지고 12월 31일자 단기매매증권 60만원. 자,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다가는 증권 처분 내가지고가 아니에요. 자, 뭘로 간다? 평가에서 이익 났다 이렇게 가셔야 되지, 잘 나가다가 처분 써버리시면 틀린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31일자죠. 12월 31일자. 자, 107번 단기매매증권 60만원. 대변 쪽에다가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틀렸다. 그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죠. 평가 이익. 해가지고 정확히 60만원. 이것 조금 잘 기억하셨다가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이렇게 기말 재고액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금액 넣고 자동 결산 한번 해보시도록 하게요. 슝슝 오셔가지고 자, 여기입니다. 결산 자료 입력으로 오셔서 자, 1월부터 12월 찍어주시고 확인 하셔서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 여기죠?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40500 더하기 해서 정확히 넣고 상단에 전표 추가함으로써 결산 분기 일반 전표에다가 추가하시고요. 자, 일반 전표 가서 보시는 센스. 일반 전표 오셔서 12월 31일. 자, 이렇게 해서 정확히 분계 대변 쪽으로 상품,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하시고 합계잔액 산표를 가셔가지고 자, 12월 31일자 오셔서 상품 금액이 자, 이렇게 40500 이 금액하고 정확히 일치를 해야 여기 40500 여기 40500 정확히 일치를 하는지 서로 비교를 해 보셔야 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대로 끝내면 찝찝해요. 손익계산서 가셔서 12월달 찍어주시고 단기순이익 맨 밑에 보시면 확인하시는 거죠. 단기순이익 604. 자, 그런 다음에 오셔서 자, 잉여금 처분계산서 오셔가지고 얘든 아니오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고 604 오케이. 그냥 단순 확인해 주시고 상단 위쪽에 전표 추가 눌러주셔서 완벽하게 마무리 하셔가지고 일반 전표 조회 눌러주시면 자, 상단 위쪽에 수동 이게 수동이고요. 여기 자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잉여금까지 와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자, 조회 가겠습니다. 조회.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셔가지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일기 확정입니다. 4월 04010630 넣으셔가지고 자,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입니다. 자, 여기 밑에 부분이지요. 여기입니다. 그 밖에 자, 여기 지금 공제매입세액 14번 칸이죠. 두 번 톡톡 찍으셔서 신용카드 700에 70 들어간 부분이 되겠고 매입세액을 물어봤으니까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금은 여기 이게 매입세액이죠. 해서 70만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700만원 하면은 안 되죠. 매입매출장 조회하셔가지고 가볼까요? 매입매출장 나와라 뚝딱 해서 여기 있어요. 자, 그래갖고 1월부터 3월까지 010103 31일까지 넣으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 신용카드 매출이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매출로 찍어주시면 일이 조금 더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신용카드니까 17번 매출이죠. 카드. 여기 이 두 부분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출과 카드까지 해서 자, 이렇게 찍고 자, 엔터 하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세금 물어봤습니다. 자, 얘네들. 자, 1기 1, 2, 3 해서 1월달, 2월달 세금 해서 다 합쳐갖고 43만원 되겠네. 43만원. 여기 보시면요. 여기 30만원 있었고, 여기 13만원 있었고 해서 여기 43만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